딱 말씀드리자면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인이 유리하고 단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웬만하면 유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세무업을 하면 항상 대표님들이 요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개인으로 취득할지 아니면 본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취득할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엄청 물어보시는 네, 물어보시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무조건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유리한 걸 국가도 알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많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어떨 때는 법인이 유리하고 어떨 때는 또 개인이 유리하기도 한 실정이 되고 있는데요. 세무사님 혹시 법인으로 취득하는 장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사는 경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점은 많이들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세율 차이인데요.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이죠. 다만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은 뒷단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법인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개인이라면 최대 70%의 세율을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이라면 보유기간 상관없이 10%만 부담하면 되니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라면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네. 개인과 다르게 법인에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경비들을 비용으로 털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하면서 발생한 이자 비용들 같은 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명의 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싶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개인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과는 별개로 대출 측면에서도 법인은 DTI 등의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법인이 유리한 점이 좀 있긴 있네요. 또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단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2년 거주, 2년 보유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다라는 첫 번째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법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개인이 주택을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 세율인 12%가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추가적으로 대도시 내에 법인 설립 후에 5년 이내에 취득을 하게 되면 총 한 9.4%의 취득세율이 추가가 더 되거든요. 그래서 네. 12%에 만약에 9.4%가 추가가 되면 무려 21.4%의 취득세율을 법인은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율 뿐만이 아니라 보유세에서도 법인은 단점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개인은 6억 원을 기본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의 기본공제 항목이 일단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급격히 증가했을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법인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같이 증가하게 네.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 네.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바로 이자 배당 근로사업소득으로 동일한 연도에 개인이 바로 인출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인하고 개인은 차이가 없죠. 어차피 개인 인출 시에 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들께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네. 그래, 그러면 알겠어. 내가 안 가져가겠어. 네. 그리고 법카 쓴다. 네. 그러면 법인 당기순이익도 줄어드니까 법인세도 줄고 뭐 내가 가져오는 거 없으니까 개인 종합소득세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네. 꼭 있죠. 네, 맞아요. 법인과 나를 일치시킨다는 이른바 법화일체를 실현하셔서 경비를 무분별하게 쓰신다는 건데요.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업종은 비용 판정 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
따집니다.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법인자금 횡령으로 보아 형사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것들만 보면 법인으로 취득하는 건 또 단점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법인으로 하면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올 때 종합소득세율을 내잖아요. 여기서 또 법인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가져오는 잉여금을 한 번에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네. 거죠. 본인 법인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매년 조금씩 끊어서 가지고 오면 네. 개인의 누진과세율이 적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법인의 부동산 취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저희가 오늘 부동산 법인의 장점도 알아보고 단점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부동산 법인이 유리하다는 건가요? 불리하다는 건가요? 네, 이게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그냥 단순히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딱 말씀드리자면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인이 유리하고 단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웬만하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법인세, 종합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네. 취득세도 들어가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도 같이 고려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세금 계산을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 이외에도 현물주자를 통하여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와 가수금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부동산 법인 전문 세무대리인과 직접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대응 전문 로운 세무법인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절세 생활 하세요.